네, 1991년 1월 29일은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날 9살 이형호 군이 유괴된 뒤에 금품을 요구하는 남성의 협박 전화가 60여 차례 계속 왔는데요. 결국 이형호 군은 4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사건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 있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인데 이춘재는 잡혔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맞습니다. 사건이 잊혀져갈 무렵인 2007년에 저도 이 영화 봤어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1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에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형호 군이 자신이 살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당시 형호 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등을 돌린 남자가 형호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리고야 10분 뒤에 두 사람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범인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가 형호 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이틀 안에 현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십시오. 범인은 서울 경기 말실을 쓰는 30대 남자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이때 범인이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대요. 네, 협박 전화를 처음 걸고 얼마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들이 와 있는지를 한번 떠보려고 한 거죠. 이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서 형사가 이미 거기 와 있었다고 해요. 형사의 유도로 이형호 군 어머니가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것만 봐도 범인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머리도 좋으면서 조심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후에도 범인은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요. 피해자 부모에게 승용차에 설치한 카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약속 장소를 지정을 해요. 이형호 아버지에게 돈을 준비해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 하지만 김포공항 주차장에서는 경찰이 개입했다는 걸 눈치채고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또 한 차례 충무로 앞, 이 충무로의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는데 여기서도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이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한 겁니까?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를 떠보기도 했어요. 이때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삼촌이 같이 나갔나 봐요 라고 둘러댔는데 이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이미 시인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들의 생사도 모르고 그 전화 통화에만 의지해서 아들을 찾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감히 뭐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협박 전화만 무려 뭐 60여 차례 했다고. 네. 그러다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특정 장소에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겨두고 여기에 입금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개설한 은행 두 곳에 한 곳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가 경찰과 상의해서 그 가운데 한 은행에만 2천만 원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는 형사들이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범인이 은행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계좌가 사고 계좌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이 은행에 CCTV가 설치돼 있지를 아이고. 않았어요. 게다가 통장 개설하는 그 신청서 메모지에 지문도 남기질 않아서 네. 범인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야, 요즘 같으면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네. 정말 이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또 놓쳤다면서요. 네, 범인의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형호가 죽길 바라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네. 한강 둔치 서울교 인근에 있는 철제 박스 위에 돈 뭉치를 올려놓고 가라.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그래서 형호 군 아버지가 경찰과 의논해서 진짜 돈 10만 원의 가짜 돈 뭉치를 이렇게 섞어서 철제 박스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돈 뭉치를 놓아둔 장소를 잘못 알아서 200m 떨어진 곳에 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달려갔는데 그 3, 4분 사이에 이 돈가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돈을 가져간 범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다.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겠다. 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맙다. 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형호 군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이 마지막 통화로부터 한 달 뒤인 1991년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터널 옆 배수로에서 형호 군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네. 그런데 아주 뜻밖의 결론이 나오는데 부검 결과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실종 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였구나. 유괴 당일이나 예. 직후에 살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 놓은 상태에서 계속 협박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사실에 온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이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맙니다. 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범인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들어가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영원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그놈 목소리가 아니라 악마의 목소리죠. 그렇죠? 아니 아이를 이미 죽여놓고 살아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악마 같은 일이죠. 네. 정말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단서는 단 하나, 저 목소리뿐입니다. 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아동 유괴 범죄 이런 거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인이 잡히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인간 지금 살아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잡고 싶다. 네. 이 경찰 누군가가 이거 참 잡고 싶을 텐데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런 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이게 답답하네. 네. 그리고 아마 전화를 건 사람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다. 저희가 아마 그랬습니다. 공범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잡아야겠습니다. 네.